안녕하십니까. 이번 단계는 3D 프린팅 슬라이스 프로그램을 한번 학습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매서 컨트롤은 결국 매서 해커라고 하는 해커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서 실제적인 어떤 여러 범용성 있는 3D 프린팅을 할 수 있는 프린터기들의 어떤 상황들을 고려해서 해당되는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그런 상태에 있고요. 현재 그 프로그램은 매서 컨트롤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셔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았다고 가정하고 매서 컨트롤을 어떻게 인스톨을 하고 설치해서 설정하고 출력해서 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끝난 다음에 매트 컨트롤에 완료가 되는가 동시에 체크를 하셨다면 다음과 같이 매서 컨트롤이 이제 실행이 됩니다. 매서 컨트롤의 화면, 메인 화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 셋업 위저드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는 여러 클라우드 라이브러리라든지 클라우드 프린터의 여러 프로파일들 그리고 프리퍼런스 관련된 데이터들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선 계정 만들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인포메이션이 각광받고 있어서 여러 데이터들, 샘플 데이터들을 출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게 되면 라이브러리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언제든지 출력해서 샘플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요. 그때 사용되는 이제 계정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이 초기 아이디와 이메일,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계정 생성을 누르게 되면 해당되는 내용과 함께 생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내용을 바로 입력하고 사인인을 누르게 되면 온라인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이제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화면에서 전체적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1번에 해당되는 항목이 바로 프린터 연결 영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커넥트가 안 돼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커넥트가 돼 있으면 디스커넥트라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커넥트를 누르게 되면 해당되는 환경 설정 값이 내 컴퓨터와 설정 값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커넥션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린터의 여러 상세 영역을 설정하는 2번 창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창에는 핫엔드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정보 중 템퍼레이처에 관련된 온도에 관련된 정보가 있고요. 힙베드에 관련된 정보가 같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편에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그리고 출력하고자 하는 대상의 아이콘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항목은 메뉴 선택 영역이 되겠습니다. Q와 세팅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조금 처음에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혼돈이 오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Q 라이브러리 히스토리는 어쨌든 지금 현재 커런트에 있는 내용이고요. 세팅 앤 컨트롤로 넘어가게 되면 Q 라이브러리 히스토리가 없어지고 세팅 앤 컨트롤에 해당되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4번 항목 메뉴 옵션 영역이 되겠습니다. 메뉴 옵션은 현재 커런트에 있는 정보들 중에 기 제작되었던 여러 가지 샘플 데이터들을 리스트를 이렇게 쭉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출력을 하게 되면 선택만 하면 우측에 6번인 미리 보기 영역에서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보실 수 있는 창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네, 5번은 보기 형식 전환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현재 그 보이고 있는 화면이 실제 입체 3D 뷰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입체 뷰를 보여지고 있는 건 의미가 없죠. 툴패스가 만들어질 때 익스트루드에서 얼마만큼 몇 미리 정도 굵기에 어느 정도 시간에 몇 번째 레이어에서 어떻게 출력을 하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 보는 것을 위해서 레이어 뷰라고 하는 것을 누르게 되면 해당되는 툴패스 뷰를 전체적으로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기열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출력을 위한 대기열입니다. 순차적으로 어떤 데이터들을 만들지 않아도 내가 만들었던 데이터들을 순서대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SD카드를 활용해서 인쇄를 할 경우에는 G코드를 여기서 바로 익스포트를 해서 출력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네, 우선 대기열은 지금과 같이 해당되는 내용이 이제 되겠고요. 예, 이후 이번에 이제 편집, 에디트는 여러 개의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체크박스를 이제 보여주고요. 이후 내보내기는 이제 익스포트가 되겠고요. 예, 그리고 복사, 그리고 제거, 더보기, 그 다음에 추가, 만들기, 대기열의 메뉴로서 전체 대기열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G코드나 다른 파일로 익스포트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대기열에 있는 데이터들을 현재 뷰에 보이는 파일을 STL 파일로 아까 얘기했던 파일로 저장하는 거라든지 AMF, 그 다음에 G코드, X3G라고 하는 파일로 그게 네 가지 유형으로 저장해서 다른 형식에서 다른 파일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디자인 도구 상자가 되겠습니다. 디자인 도구 상자는 간단한 2D 이미지와 같은 데이터들을 불러와서 3D로 만들어주는 일종의 이제 부조 같은 그런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요거는 기본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추가 결제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크리에이터는 기본적인 텍스트를 내가 치게 되면 그 텍스트를 3D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종의 이제 문자 제작 도구와 같은 프로그램으로서 해당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그냥 익스포트를 하던 혹은 바로 제작되어 있는 내용을 슬라이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툴패스와 함께 출력을 하든 그런 내용을 바로 이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3D 모델링을 이 두 가지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관함이 되겠습니다. 이제 로컬 보관함이라는 게 있고요. 클라우드 라이브러리와 다운로드가 되겠습니다. 로컬 보관함은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그 공간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보관함은 메타 해커스라고 하는 계정에 아까 만들었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에 생성되었던 클라우드 저장 공간에 있는 데이터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로서는 컴퓨터 다운로드 폴더 안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STL, AMF, G코드 파일들을 자동으로 보여주게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집, 추가, 폴더 생성이 되겠습니다. 에디트라고 하는 항목은 여기 있는 액션이라고 하는 커맨드를 눌렀을 때 이제 풀다운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향후에 에디트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리네임은 이름을 수정할 때 쓰고, 리무브는 삭제, 에드 큐는 대기열에서 추가를 할 때, 그리고 익스포트는 내보내기 할 때 쓰고, 해당되는 데이터가 이제 공유를 원하시면 다른 데이터들과 함께 다른 사용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출력의 기록은 결국 이제 히스토리를 의미하는데요. 내가 출력을 했거나 총 출력한 횟수와 출력 시간 등을 리스트업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걸리는지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많이 출력을 했으면 이 리스트 스택이 굉장히 길게 돼 있을 것이고요. 관련된 정보들과 함께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는 그 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D 보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커런트에 보여지고 있는 3D 뷰의 1번 창에 해당되는 게 바로 뷰 조정 메뉴가 되겠고요.
home, rotation, and move. 예, 결국은 이제 위치 이동과 거리 값을 내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인서트는 다른 파일을 같이 불러들일 때 그때 추가적으로 편집 모드에 또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은 메타 컨트롤 내에서 모델링 파일을 간단하게 이제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를테면은 이제 가로 세로 비율을 2대1로 넣든 1대1로 넣든 하는 그런 파일로 수정을 할 수 있거나 로테이션을 하거나 위치 이동을 하거나 하는 간단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보내기가 여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데이터 모델링 파일로 다양하게 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편집 모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와 같이 디그리를 수치학적으로 45도나 뭐 180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돼 있고요. 얼라인 투 베드로서는 내가 드랙 다운으로 어떤 특정한 데이터들을 불러왔을 때는 실제로 이 데이터가 Z축에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수치학적으로 아예 딱 달라붙게 Z축하고 얼라인을 맞춘다는 얘기겠죠. 베드하고요. 그렇게 만들 때 오브젝트 선택과 함께 얼라인 투 베드를 누르게 되면 베드의 센터에 포지션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할 때 주로 여기 있는 로테이션과 관련된 내용과 함께 얼라인 투 베드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로서는 지금처럼 X, Y, Z를 각각 다 따로따로가 아닌 그 비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할 때 그거를 깨거나 할 때는 X, Y, Z에 해당되는 원하는 비율을 쓰시게 되면 그 비율대로 해당되는 스케일이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러입니다. X나 Y나 Z축의 미러 효과 반전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화면의 표시로서는 현재 커런트 화면에 표시될 요소의 설정을 바꿀 수가 있는데 프린트 베드라든지 높이를 포함한 프린트 기능 영역 표시할 때, 그 다음에 모델 데이터의 표시 형식을 선택을 할 때 그때 주로 우측 하단에 있는 것처럼 해당되는 체크 콤보 박스를 누르게 되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3D 보기에서 음영 표시 뷰가 되겠습니다. 이제 모델의 면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후 모서리 표시로서 아웃라인의 뷰를 선택을 하면 모서리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모서리 표시를 해야만 실질적인 이 하이 퀄리티 렌더링이 나오는 그런 뷰 화면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면의 구조라든지 이런 거를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D 뷰에서 폴리곤, 아까 말씀드렸던 삼각형 폴리곤을 표현하는, 표시하는 그런 뷰 콤보 박스가 되겠습니다. 선택을 하면 이와 같이 아웃라인에 해당되는 데이터와 함께 트라이앵글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레이어 보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그 3D 뷰에서 레이어 뷰를 누르게 되면 사실 여기 왼쪽 하단에 있는 제너레이트라고 하는 버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너레이트 버튼과 여기 4번에 해당되는 영역이 있는데요. 이 4번에 해당되는 영역은 현재 3번에 있는 것이 바로 레이어를 지칭하고요. 2번에 있는 것은 제너레이트, 결국 커렌트 정보의 슬라이스의 여러 파라미터 값을 기반으로 슬라이스 출패스 파일 G 코드를 만들어 달라라는 얘기인데요. 제너레이트를 누르게 된 다음에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마크가 새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들어진 다음에도 여기 go, 그 다음에 바로 전 단계, 바로 다음 단계, 여기 커렌트 레이어가 1이고요. 현재 토탈 8레이어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어 격층이 모두 8개의 레이어 격층이 있다는 얘기고요. 현재 첫 번째 레이어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중에 여기에 있는 슬라이더 박스를 슬라이딩을 하게 되면 커렌트 레이어에서 헤드가 움직이게 될 때 툴패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해당되는 4번 세로로 보여지고 있는 슬라이싱 바를 이동을 하면 해당되는 레이어에서 시크니스인 레이어를 전체적으로 다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넥스트를 누르게 되면 바로 다음번 두 번째 레이어죠. 레이어 격층만큼 올라갔을 때 레이어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면 더 이상 안 가겠죠. 8번 레이어까지.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것은 이 토탈 시간이 되겠어요. 예, 이 모델을 3D 프린팅을 할 때 총 걸리는 시간이 11분 정도 걸린다는 얘기고요. 토탈 필라멘트의 길이가 지금 369.1mm 정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총 요거를 우리 그 입체적으로 봤을 때 규모가 2.61 세제곱 센티미터 정도 되고요. 맥시멈으로 이 데이터를 출력했을 때 몇 그램? 3.24g 정도 필라멘트가 쓰여진다. 이런 것들입니다. 최근에는 이거 플러스 그램이 1g이 얼마니까 이거를 출력했을 때 드는 재료 값이 얼마라는 것까지 표현하는 것이 아주 재미있는 옵션 패키지로 나타나서 사람들이 좀 재밌어 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여기에 쓰여지는 여러 시간, 결국 1초에 얼마나 전기 에너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또 이 사용되는 금액이 달라지니까 그 금액까지 표현하는 옵션 패키지를 개발해서 또 재미있는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있는 건 출력에 관련된 레이어 뷰로서 전체적인 1개, 2개, 3개, 4개, 8개까지 해당되는 레이어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은 레이어 보기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모델의 디스플레이에 보시면 프린트 베드, 무브, 리트랙션, 스피드, 익스트루전, 그 다음에 트랜스퍼런트, 싱크드 프린트라고 해서 실제 레이어에서 아까 그 보여드렸던 거는 그냥 스캔 패스만 결국 내가 헤드가 하드엔드가 움직여서 특정 굵기의 형상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이거는 프린트 베드를 같이 표현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필라멘트를 압출하지 않은 이동까지 포함해서 노즐 이동 경로를 표시한다는 것이 바로 이제 무브라고 하는 거고요. 리트랙션은 실제로 필라멘트가 실제로 감겨 있으면서 뜨거워서 나오고 있는데 원하는 위치까지 순간 이동을 할 때 아무래도 거꾸로 감아야 밑에서 나오지 않겠죠. 그런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리트랙션에 관련된 지점을 또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노즐의 이동 속도를 색깔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압출량 반영은 실제로 압출되는 이제 필라멘트 두께를 반영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투명도는 표시되는 필라멘트의 투명도를 줘서 프린터에 이제 연결됐을 때 프린터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에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줄 때 해당되는 설정 값을 누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세팅 앤 컨트롤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팅 앤 컨트롤은 초기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좀 혼돈이 오는 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좀 상이한 좀 커맨드 바가 있는데 세팅 앤 컨트롤을 누르게 되면 세팅 앤 컨트롤이 왼쪽으로 오고요. 얘네들은 하이드가 되면서 이 세팅 앤 컨트롤에 해당되는 내용이 세팅, 컨트롤, 옵션이라고 하는 창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 화면에서 이와 같이 바뀌게 되면 바로 왼쪽에 있는 내용이 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백을 누르게 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고요. 세팅 앤 컨트롤을 누르게 되면 이제 백으로 다시 원상복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팅 및 조작을 위해서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프린터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이 다릅니다. 일종의 제일 먼저 환경이 다를 것은 레이어 thickness, 레이어 격층을 예를 들어 1mm씩 할 건지 1mm씩 올라가게 할 것인지 0.25mm씩 올라가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무려 4배나 5배 정도의 툴패스가 더 만들어지거나 덜 만들어지거나 하겠죠. 이런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폴리곤의 테스레이션처럼 해상도가 달라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 파라미터 값을 조절해서 더 빠르게도 뽑을 수 있고 더 정밀하게도 뽑을 수 있고 더 많이 용액이 나오기도 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러한 세부 세팅에 관련된 내용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내용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출력을 하는 여러 퀄리티가 달라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시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제가 이렇게 써놓은 내용은 디폴트 값으로 이 정도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값인데요. 일단 인필을 60, 그 다음에 탑 솔리드 인필을 50, 예, 처음과 인필의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좀 다른데요. 이렇게 채워 넣으라는 얘기죠. 아무래도 이제 이게 얇으면 얇을수록 레이어 thickness가 그 해당되는 인필의 퍼센테이지가 예를 들어 100이면 아무래도 100만큼 가득 채우겠죠. 채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올라가면 또 100으로 채워지게 되면 가득 찬 상태에서 가득 채우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에 인필의 퍼센테이지는 많겠지만 밖으로 삐져나오는 그 빈도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인필과 탑의 솔리드 인필에 해당되는 값들을 적절하게 설정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들이 바로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리셋 메뉴가 되겠습니다. 프리셋은 지금 보다시피 머티리얼에 출력되는 여러 퀄리티, 그다음에 머티리얼에 관련된 내용들, 이 두 가지로 세팅을 해서 수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프린트를 만든 회사들이 이런 프리셋 데이터들을 같이 동봉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환경 설정에 맞는 값들을 항상 쓰라는 얘기죠. 네, 거기까지 가기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값들을 다 일일이 테스트를 다 해놓고 그 파일들을 여기서 임포트해서 아주 간단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일단 도움말 보기로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단어 및 기타 내용들을 더 상세하게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세팅 값을 이제 설정해 놓은 그 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우측에 있는 설정 수준이 나오게 됩니다. 설정 수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초기에 사용한다고 하면 그냥 베이직만 놓고 쓰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창으로 이제 넣게 되면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이런 창들을 쓰려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그래도 한 10개 이상은 출력한 상태에서 어드밴스드를 보시게 되면 아마 이런 것이 이런 걸 의미하는구나 라고 해서 설정값을 자연히 설정을 바꿀 수가 있을 텐데 초기에 베이직을 안 하고 어드밴스드를 넘어가게 되면 너무 많아서 이제 혼선이 오는 그런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베이직을 놓고 이후에 어드밴스드를 놓게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드밴스드와 뭐 베이직과의 차이는 세부 설정 값이 더 많아져서 사용자의 입맛대로 더 출력을 세밀하고 퀄리티를 높여서 출력할 수 있는 모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정 값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별로 프린트 회사에서 세팅 값을 준다고 했죠. 그 프로파일에 관련된 설정 값을 프로파일에서 임포트를 토대로 해서 불러와서 아까 얘기했던 슬라이스 정보나 INI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사별로 설정 값이 있기 때문에 그 값을 갖고 오면 바로 그냥 출력만 하시면 그런 되는 그 상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내가 설정했던 값을 그냥 그대로 다른 데서도 적용하고 나중에도 이 값을 쓰고 싶다. 이럴 때는 익스포트, 커렌트 정보를 바로 슬라이스 정보나 INI 파일로 저장을 해서 해당 파일을 나만의 라이브러리 프로파일 정보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 파일을 리스토어로 수정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 수정한 파일 중에 혼돈이 오는 상태에서 디폴트 값으로 리스토어 세팅을 하게 될 때 이게 자동으로 계속해서 저장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 저장된 값을 계속 되돌리고자 할 때 그때 이제 설정 보고 값을 하고요. 기본 값으로 재설정하는 초기화 세팅 값으로 변환되는 모습이 또 아래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제너럴한 그 설정 값에는 레이어 표면에 관련된 내용, 인필 안에를 채우고자 할 때 속도, 인쇄를 할 때 피드 레이시죠. 결국 얼마나 많이 빨리 가게 하는지, 그리고 레프트 준비 동작이라고 해서 출력물이 베드에 안착할 수 있게끔 일종의
한 번, 두 번 그 레이어를 더 깔아서 평평하게 깔아주는 그런 준비 동작. 그리고 서포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서포트의 머티리얼을 설정하는 거. 그리고 또한 출력 옵션으로서 G코드 작성 시에 적용되는 여러 설정 값들인데, 이를테면은 처음에 델타와 카르테시안 방식에서 모든 출력이 끝나고 나서 원점 복귀를 한다든지, 혹은 내가 특정한 위치 값으로 이동하게 하고자 할 때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의 코드를 넣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아주 자동으로 금방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 레이어나 마지막 혹은 중앙쯤에 고정시키는 그런 설정값이 가능한데,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다중 익스트루더라고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을 텐데, 머티리얼 중에도 일반 빌드에서 사용되는 ABS나 PLA가 있고, 그리고 또 서포트로 사용되는 PLA나 ABS가 있지만, 카라나 PVA와 같은 물에 녹는 소재도 같이 쓰고 있듯이 이렇게 익스트루더를 다중으로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 체크를 통해서 두 개의 헤드를 같이 동시에 운영하는 그런 상태를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회성 설정으로서 다음 한 번에 프린트 적용되는 일회성 설정들로 특정 부분만 시작할 때 그때 설정하는 값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 설정으로는 이제 필라멘트에 대한 설정이 되겠습니다. 필라멘트 설정이 왜 필요한가? 필라멘트의 종류가 기하급수적으로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주 다양한 소재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그 소재에 맞는 녹는 점이 되겠습니다. 용융점을 찾고, 그리고 또 그 필라멘트의 두께와, 그리고 또 나오는 노즐, 뭐 이런 것들을 설정값을 조절해서 그에 맞는 출력 포인트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값들을 이제 설정할 때 주로 필라멘트 설정값을 쓰게 되겠습니다. 처음에 필라멘트를 누르게 되면 이제 머티리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머티리얼의 설정값에 이제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이게 필라멘트의 두께가 되겠습니다. 지금 3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데요. 다이미러가 사실 원래 1.75mm 정도를 주로 일반적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PLA에 관련된 덴시티로서 해당되는 설정값을 맞춰야만 실제 관련된 내용의 그 설정값으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코스트는 실제 그람당 발생되는 여러 가지 코스트를 설정값에 입력하게 되면 값을 나중에 얼마 정도 들어간다, 뭐 이런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온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온도는 노즐과 히티드 베드의 온도에 대한 설정 화면이 되겠고요. 리트랙션은 노즐이 출력은 안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때, 그때 거꾸로 반대로 감아서 노즐에서 나오는 필라멘트가 안 나오게 그렇게 만들 때 설정하는 값이 되겠고요. 압출은 필라멘트의 압출량에 대한 설정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압출량을 얼마나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넘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이런 상태가 되겠죠. 흔히들 탈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센터 포인트 0점에서 출력을 해야 되는데 0점이 뭐 X나 Y축에 한 10mm 정도씩 그 이송을 해서 출력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하죠. 이게 사실 압출량과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압출량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높낮이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 이송 거리 간에 미치는 여러 콜리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압출량을 디폴트 값을 먼저 설정한 다음에 조금씩 변형을 해서 변경을 해서 해당되는 값을 수정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출력을 하는 동안에 출력물이 냉각을 당연히 해야겠죠. 물론 이제 큰 면이면 상관없는데 조그만 오브젝트를 출력하다 보면 아무래도 뜨거운 상태에
그대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붙어 있기보다는 떨어지는 속도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헤드 앞에 크게 두 개의 팬을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프린터에 해당되는 설정값이 되겠습니다. 프린터를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USB로 연결을 하다 보면요. 이 연결된 그 프린터의 커넥션 포인트에서 실제로 기능상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트랜스퍼가 될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값을 여기서 바로 설정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프린트 영역, 곧 베드의 사이즈와 높이, 그다음에 베드의 모양 등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베드의 모양이라고 함은 아까 초창기 설명드렸던 델타냐 카르테시언에 따라서 그 모양이 좀 달라집니다. 델타는 아무래도 트라이앵글처럼 생겼죠. 그러다 보니 X나 Y축이, XY축이 키 코드 값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그 활동 반경이 결국 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기둥처럼 생긴 실린더리컬한 베드 모양을 설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카르테시안 방식은 X와 Y축이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값을 결국 큐브처럼 되어 있다 해서 큐브를 이렇게 설정해 놓기 마련입니다. 다음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프린터 기구물에 대한 어떤 설정으로서 익스트루더의 개수, 팬이 있는지 없는지 아까 설명드렸죠. 제가 팬이 없어도 쓸 수 있다고. 그리고 수평 측정 장치의 유무, 결국은 Z 캘리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상태가 됩니다. 결국 거점 포인트의 Z 캘리브레이션을 제대로 맞춰야만 첫 번째 레이어가 출력선상에서 잘 필라멘트가 녹아서 붙게 되는데요. 이 점을 잘 못 맞추면 결국 거의 대부분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프린팅을 할 때 레벨링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포인트를 몇 개 줄 건가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 측정을 맞추게 되면 출력을 하기 전에 바로 오토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프린트 이어서 하기. 사실은 프린트와 연결이 이제 끊어져서 출력이 중단이 된 경우 연결이 끊어진 지점부터 기억해서 해당되는 내용을 다시 출력을 하게 되는 그런 옵션인데요. SD 카드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는 그런 경우만 해당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최근에는 필라멘트를 교환하는 어떤 옵션들이 펌웨어에 상당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필라멘트 교환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커맨드를 LCD 창에서 커맨드를 설정을 하게 되면 바로 유휴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원하는 위치 거점 포인트로 헤드가 이동하는데 그때 필라멘트를 교환하고 다시 원점 복귀를 토대로 해서 그 다음부터 출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린트 이어서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커스텀의 G코드는 인쇄 시작의 전과 중단 취소의 경우에 G코드 명령을 별도로 추가할 때 그때 쓰고요. 익스트루더는 결국 노즐의 지름, 다수 익스트루더가 있는 경우 노즐의 위치를 설정을 할 때 쓰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린트 컨트롤이 되겠어요. 이 점은 이제 프린터가 연결이 됐을 때 나타나게 되고요. 초기 말씀드린 것처럼 커넥트라고 하는 것을 눌렀을 때 프린터와 이 메터 컨트롤이 연결이 됐을 때 바로 히든되었던 지금 커맨드 존이 이렇게 활성화 창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었을 때 보다시피 익스트루더의 템퍼레이처, 결국 익스트루더에 서미스터가 존재한다고 했죠. 그 서미스터의 온도를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커렌트 온도가 지금 현재 액츄얼 온도가 23.2도인데 타깃 온도가 몇이냐? 일반적으로 210도에서 200도 정도를 놓기 마련이고요. PLA나 ABS가 거의 일반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배드 온도는 50에서 60도 정도를 쓰기 마련입니다. 액츄얼 온도 지금 현재 배드 온도가 23.7도고 타겟 온도가 지금 연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0도라는 온도를 유휴 지점이죠. 지금 이제 출력을 안 하게 될 경우 해당되는 데이터에 60이라고 넣게 되면 바로 배드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익스트루더 템퍼레이처를 220 이렇게 넣게 되면 커런트 온도가 23.2도지만 230도, 220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놓고 쓰시냐면 원래 출력을 누르게 되면 그 시점부터 커런트의 타깃 온도가 제로인데 아까 설명드렸던 여러 필라멘트 설정 값에 의해서 210도에서 220도 정도 사이에 지정되었던 온도 값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온도 값이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자동으로 출력이 되게 되겠어요. 근데 그 온도가 올라갈 때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 점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타깃 온도를 아예 설정자과 함께 맞춰 놓음으로써 평상시에 내가 이동을 할 때 그냥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고 바로 출력을 누르면 바로 그냥 온도가 올라간 상태니까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때 이런 그 설정값을 바꾸는 내용을 만들게 됩니다. 다음은 무브먼트가 되겠습니다. 이 무브먼트는 말 그대로입니다. 현재 커런트의 X와 Y와 Z축에 해당되는 올, 홈, 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현재 커런트의 홈이라고 하면 델타인 경우는 맥시멈 값으로 이동하고요. 그리고 카르테시안 값은 미니멈 값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0점을 카르테시안에서 찍게 되고요. 그리고 델타에서는 원점 복귀죠. 맥시멈 값을 찍은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템퍼레이처 준비가 끝나면 바로 출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점을 홈 올이라고 흔히 XYZ를 통칭 한꺼번에 올로 가자 이 얘기고요. 이때 릴리즈 버튼이 있는데 릴리즈를 누르게 되면 이송하는 속도가 느리거나 이럴 때 값을 좀 늘리면 좀 더 빠르게 움직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조그만 프린터기를 쓰기 때문에 이송 스피드를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없지만 이를테면 5m, 6m 되는 프린터기를 가진 사람이 그 정도 스피드를 움직이게 된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거의 한 20분, 30분 걸려요. 홈을 할 때. 그때를 위해서 릴리즈를 설정을 해놓고 피드 레이스를 컨트롤해서 온도를 더 빠르게 해서 이송 거리를 0점을 찍을 수 있게 아까 그 초기에 말씀드렸던 엔드 스탑을 찍을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죠. 팬이 있다. 그래서 이 팬에서 실질적인 온도를 팬의 속도로 조절해서 팬을 많이 빨리 틀게 되면 아무래도 온도가 더 저하되겠죠. 밑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레지스터가 많은 에너지와 함께 올린다고 손쳐도 계속해서 공기 중에 있는 대기 중에 온도를 계속해서 뿜어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쿨링 팬이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상태가 되는 예를 들어 이제 제로가 된다면 잘못하면은 타버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팬이 없는 3D 프린터가 있다고 설명드린 것처럼 그거는 그때 적절한 온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팬이 이상 유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중요성 있게 다루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매크로는 축의 움직임을 G코드로 작성해서 자동화를 한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결국 유지보수를 위해서 계속해서 필요한 움직임을 매크로에 저장해 놓을 수 있는데 그때 설정해 놓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 조정 값이 되겠습니다. 압출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값으로 최소 0.5에서 최대 2.0까지 해당되는 값에 조절해서 적정 용량의 토출 값을 커런트에서 설정하면서 표면의 정밀도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조작에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홈 5를 누르게 되면 X와 Y와 Z축이 같이 동시에 0점을 찍게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컨트롤러가 왼쪽으로 가라 X축, 오른쪽으로 가라 X축, Y축 위로 앞으로 결국 Y-와 플러스 이 중앙이 이제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Z축은 높이가 되겠습니다. 높이를 위로 아래로 움직이고자 할 때 쓰고요. 여기 0.1, 1, 10, 100mm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한번 누를 때마다 해당되는 미리만큼 움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눌러도 맥시멈 값이 설정되어 있는 값을 오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막 눌러가지고 설정을 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현재 D 값은 커런트 헤드의 위치가 되겠어요. 현재 이거는 델타 설정 값이었는 것 같아요. x가 0, y가 0, 그다음에 38.3.89 이 정도 되는 높이에서 지금 현재 헤드가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홈 5를 누르게 되면 다시 찍고 나서 다시 위치 이동하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익스트루더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익스트루더에서 필라멘트를 계속해서 강압적으로 넣게 되는데 기아와 함께 이 값을 익스트루드를 플러스로 두게 되면 계속해서 넣어서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리트랙션은 결국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 안으로 넣어서 빨려 나오게 하는 게 아니고 끄집어내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리트랙션과 익스트루드에 관련된 설정 값은요, 핫엔드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어떨까요? 결국은 온도가 녹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되겠지만 결국 얘가 아무리 넣으려고 해도 안 들어가는 상태가 되고 나오게 하려고 해도 아직 안 나오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설정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해당되는 내용 값을 수정하기 바라겠습니다. 조작키에서 세부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홈, 홈을 누르면 되고요. XYZ는 말 그대로 XYZ 키를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능키 중에 X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좌우 키를, 우측, 좌측 키를 누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Y축에 해당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위, 아래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Z축은 페이지 업다운 키를 누르시면 되고요. 익스트루드와 익스트루드 마이너스는 E와 R 키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옵션으로서 아까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캘리브레이션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창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배드 캘리브레이션 중에 수평을 맞추는 것은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설정 값을 내가 맞춰서 넣게 되면 사실 이 안에는 이제 3포인트나 4포인트, 7포인트를 이게 찍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A4 용지 한 장 정도를 밑에 베드에다 깔아 놓으시고 나중에 출력을 할 때 제일 먼저 오토 레벨링을 자기 스스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누르게 되면 그 위치점에서 A4 용지가 이동하는 정도 꽉 잡고 있지 않고 그 정도 선상에서 설정 값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캘리브레이션에 해당되고요. 하드웨어로서는 실제 G코드를 입력해서 프린터를 조작하거나 할 때 그때 세팅 값을 이제 변동할 수 있는데 원래 펌웨어 세팅 값이 이 소프트웨어에 딸려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펌웨어를 수정할 수는 없죠, 여기서는요. 근데 그 값을 한시적으로 수정하고자 할 때 펌웨어는 전혀 영향이 없고요. 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값이 되겠고요. 클라우드는 메타 컨트롤이 제공하는 계정 아이디하고 패스워드에 있는 클라우드 정보를 설정하고자 할 때 그때 쓰게 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는 메타 컨트롤의 시스템의 언어하고 슬래시 엔진, 썸네일 표시 방법 등이 변경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던 3D 프린터의 수평 마법사인데요. 자,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그냥 무조건 이제 넥스트를 누르고요. 축을 홈을 지나서 위치로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아까 얘기했던 F 용지 같은 걸 준비하고요. 넥스트를 누르면 원하는 위치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Z축을 마이너스를 눌러서 밑으로 내려서 해당되는 위치에서 저희가 약간 늘려서 이동할 수 있게끔 정도의 그 상황에서 다음을 누르게 되면 바로 다음 그 포인트를 또 찍게 되거든요. 포인트 값을 또 마찬가지 마이너스 값을 눌러서 설정하고 또 세 번째 마이너스 포인트를 또 찍어서 설정을 하면 여기서 이제 세 번 포인트를 찍은 거죠. 포인트 찍은 그 Z 캘리브레이션의 평균치를 구해서 얼라인 수평 포인트를 찾아주게 됩니다. 지금은 프린터가 작기 때문에 상관없는데요.
프린터가 컸을 때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축을 선상으로 직각에 해당되는 물건을 출력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쨌든 이 점을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물리적으로 제트 캘리브레이션 맞춘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끝나고 설정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축하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바로 출력할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기타 문자 제작 도구가 되겠습니다. 문자 제작 도구에는 여러분들이 그 맥스나 마야 뭐 이런 라이노 그리고 메시 믹서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글씨를 만들려면 또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근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하부에 텍스트를 치게 되면 그 텍스트가 그냥 바로 3D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3D로 만들었던 자간 사이의 간격 그리고 크기, 글자의 크기, 높이 이런 값을 조정해서 바로 출력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모델링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당되는 내용의 3장 슬라이싱 프로그램에 관련된 매서 컨트롤에 관련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